네, 이번 시간은 제3장 시설 관리 및 수질 오염 예방에 관련한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일반적인 청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대청소,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특수 클리닝 등 그런 전문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 요령은 청소 동선,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더러운 곳에서부터 깨끗한 곳, 또 천장, 조명기구, 환기구, 벽, 바닥, 배수구 순서로 이렇게 어떤 청소하는 요령입니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리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록편에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제작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그 세부 요령에 대한 사진 자료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리인의 연락처 게시, 이건 잘 하고 계시리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시설이 파손이 됐거나 물이 넘친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정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역사 등에 다 있죠.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해서 신경 써야 할 주요 시설들입니다. 세면대 부분, 소변기 부분, 자변기 부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화장실 등입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 보관 공간이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한 청소 도구 사례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청소 도구들, 특히 마대, 걸레 같은 거는 청결해야 그 청소하는 장소도 따라서 청결하겠죠. 이런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은 어떤 숙박업소에서 변기를 청소하던 걸레로 물컵을 닦는다거나 이런 게 한번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는 그 청소하는 구역마다 어떤 그 청소 도구, 걸레를 색깔을 구별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나 변기 카바나 이런 그 감염 위험이 높은 그런 구역은 빨간색으로, 빨간 걸레,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의 어떤 세면대나 디스펜서 이런 데는 노란색, 또 일반적인 구역은 파란색, 또 탕비실하고 휴게실의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정수기 테이블 같은 음식물이 있는 구역은 녹색.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예,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화장지는 안쪽으로 걸어야 할까, 벽 쪽으로 걸어야 할까?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쪽으로 앞으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벽 쪽으로 걸면은 그 절단선이 잘 보이지 않고 화장실 풀기가 좋지 않고
벽에 묻은 먼지나 그런 그 습기가 붙어서 버릴 우려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처럼 안쪽으로 걸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의 설치 적정 위치는 이건 저도 2018년부터 이 변기 없이통을 없애면서 여성 위생용품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식량에. 근데 그 당시는 이 설치하는 위치를 휴지거리 옆에다 하면 좋겠다고 걸도록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좋다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그거는 위생상 냄새 우려도 있고 뒤편 아래쪽에 그 구석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번 경미한 변기 막힘 1차적 해결 방법은 산풀을 물에 타서 부어놓고 한 1-20분 기다렸다가 물을 내리거나 압축기 사용해서 하면 훨씬 잘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질적으로 꽉 막힌 뭔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경우야 이게 소용이 없겠지만 어떤 좀 잘 안 내려가는 경미한 그런 막힘 현상 때는 산풀 풀어서 이렇게 부어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면은 잘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불순한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죄죠. 형사처벌 받는 거죠. 그리고 5번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등 설치 촬영 시의 처벌은 이것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적발시에는 11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 관련입니다.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이라고 소관부처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 주요 법조항을 보면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나 공공수역의 그 물을 깨끗이 보존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3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런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그 1항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호에 보면은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또 지정 폐기물, 석유 제품 등 유류, 유독물질, 농약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위반 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청소 시에 이런 그 유해 물질, 또는 유독 물질 등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 줄 모르고
손으로 저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집게나 보호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사고, 이거는 청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세제 등을 쓰게 되는데 이용객이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진다거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감전 사고, 젖은 손으로 콘센트 등 전기 기구 만질 때는 조심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운반 중에 어떤 손가락 끼임 사고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기옆 휴지통 없애기 운동입니다. 약 30여 년간, 한 3, 40년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습이.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온 이 사항입니다. 이 변기옆 휴지통은 그 용변에 사용한 휴지로 인해서 미관상뿐 아니고 악취, 공기오염 등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화장지가 변기 막힘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 그 뚫는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 화장지로 그 변기 막힌 게 아니었다. 그럼 뭐냐? 막힘 원인의 대부분은 변기 안에 있는 S자 배수관에 이용객 등이 떨어뜨린 각종 이물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가 한 50대가 있다. 그러면은 뭐 몇 년 동안 3년, 5년, 7년, 10년 쓰다 보면은 그 S자 간에 각종 이물질들이 칫솔, 핸드크림, 지갑 찢어진 거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은 그게 오래 세월 걸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변기가 50개면은 약 10% 정도는 그런 뭐가 끼어 있는 변기이기 때문에 막혔던 거지. 우리가 사용한 휴지를 넣었기 때문에 막힌 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그 동맥경화 걸리듯이 뭔가 이상이 있는 변기들이 50개면은 5개, 6개, 10개 정도는 오랜 세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이 변기옆 휴지통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는 옛날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남미 일부 후진 국가, 또 중국 이런 데만 있어 왔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있어 왔는가? 여러 설이 있지만은 제 어떤 추정입니다만은 88 올림픽 이전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었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급격하게 수세식 변기로는 바꿨지만은 7, 80년대만 해도 그 화장지가 보급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공중 화장실에도 칸칸이 휴지가 없었죠. 예. 없었고 바깥에 하나 해서 그걸 뜯어서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화장지 보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일 때는 뭘 썼습니까? 화장지 휴지 없을 때 70년대, 60년대 신문지나 공책 등등 책자 등을 써서 바로 버릴 수가 있었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 때 수세식 아닐 때는. 근데 변기가 수세식으로 바뀌니까 그 화장지가 비쌌죠. 옛날에는. 그러면 화장지는 없고 신문지나 이런 걸 쓰던 관습대로 쓰다 보면 그거는 변기에다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휴지통 갖다 놓고 따로 모아두던 게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 화장지 보급이 충분해지면서
그 휴지통을 계속 쓰게 된 관습이 된 거죠. 그게 따져보니까 한 40년, 30년, 4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많이 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조차도 화장지를 저 변기에 버리지 말고 써붙이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우선 요거를 이 수색 변기의 구조를 한번 단면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 S자 배수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물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꼬부러져서 올라가서 앞차 떨어지면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S자 배수관인데 이게 유럽에서 이 변기를 서양 변기를 만들 때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사이펀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꼬부러 놓은 거죠. 근데 막히는 부분이 주로 이렇게 꼬부려는 이 S자에 주로 이물질이 걸렸던 겁니다. 물론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게 걸렸기 때문에 이걸 왜 일자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가게 하면 안 걸렸을 때 이제 꼬부려 놨을까? 여기에 대해 사이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대식으로 이 물이 여기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면은 진공이 생기는데 여기 진공이 생기면 진공 속으로 쫙 이물질이 그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빨려 내려가는 거죠. 쏴 하고. 예. 그래서 저렇게 꼬부러 놓은 거고 또 하나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못 넘어가는 물은 도로 뒤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고이게 됩니다. 여기 고이게 되면은 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나쁜 냄새들을 이 물이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S자로 배수관을 꼬부려 놓은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뭐 수압이 약해서 그렇다. 그건 요 사이펀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이 높이보다 넘쳐서 얘가 내려가면서 진공이 생겨가면서 얘가 싹 빠져나가는 거지 이 물로 눌러서 얘를 이물질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실제 변기의 모형의 그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물질들이 주로 걸리는 데가 여기 이 정도로 걸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막혀 있으면 이런 변기들은 휴지를 넣게 되면 여기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가 2018년도 처음 시행할 때 2배, 3배 역류가 많았습니다. 휴지통을 없애고 나서. 왜냐? 이런 문제 있는 변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에서 10대 정도씩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사나 이런 데서는 관리팀에서 그런 여기 막혀있는 그 이물질들을 다 제거했죠. 여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시행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막히는 변기는 있지만 휴지통 있을 때나 키울 때나 별 그 차이 없이 막힘의 빈도가 그렇다면은 당연히 없는 게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 있는 그 정맥경화가 걸려 있는 이상 변기들은 이렇게 물론 뚜러봉으로 뚫어서 내려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변기는 이렇게 전문 그 기술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흡입기로 뭐 빤다거나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뜯어서 밑에서 쏜다거나 하면 이런 게 맥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맥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뭐 핸드크림도 맥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맥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2년이 지났지만은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며 가며 여쭤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휴지통 없어지니까. 네, 외국인들이 기절초풍을 했었죠. 쌓아놓고 쓰는 거 문화를 보고서 아주 잘못된 관습이죠. 기절초풍. 이제는 우리 이거 화장실이 정말 이 고질병을 없앤 바람에 정말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화장실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명 미양이 이거 빨간 장갑으로 이거를 하루에 2번씩 이거를 담아서 나가실 때는 또 이렇게 손잡이 뭐 글쎄요 이런 병원에서조차도 지금도 뭐 완전히 100%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변비휴지통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선이 많이 됐죠. 2018년 1월 죄송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요거는 전후 사진이죠.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이렇게 살았죠. 저희가. 지금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 그리고 그 쓰레기 배출량도 70%가량이 줄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노동력 감소도 훨씬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철역에 날이 특히 흐린 날은 그 쿠키향 냄새가 났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냄새가 없어졌죠. 그 위생상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노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 2018년부터 많이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 수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화장실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다양한 그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그 변기엽 휴지통을 없애는 걸 적용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는 전국의 모든 화장실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적용을 받는 관공서, 공공기관, 지하철역, 고속도로에서 학교 등 또 민간 건물이지만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은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공중화장실이 전국에 약 5만여 개소인데요. 이 5만여 개소만 우선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적용을 안 받는 밑에 있습니다. 이번 그 시행 대상이 아닌 전국의 소규모 복합 상가나 음식점, 주점, 노래방, 사우나 등 이게 전국적으로 약 2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복합 상가 건물, 5층 건물, 6층 건물 이런 데 많죠. 거기에
계단 복도에 공동으로 쓰는 공중 화장실. 이런 소규모 이런 건물들은 공중 화장실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휴지통을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거기도 전부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거나 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나 우리 협회 또 관리인 여러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전국적으로 모든 그런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질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